두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. 아무래도 방틀 방식은 합판 두 장만 있으면 되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의외로 저렇게 양쪽에다 나무 내놓는 방식은 한 치각지가 제법 많이 들어가요. 그 다음에 나무가 적게 들어가고 나무가 안 붙어 있으니까 요철이 없죠. 그러니까 미장면을 두껍게 하지 않아도 돼요. 그 차이를 치고 들고 왔고요.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거푸집 딱 떼었을 때 이 볏짚이 플로덩플로덩 움직일 거예요. 그러지 말라고 목재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거나 못을 박아주거나 해서 이 볏짚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걸 굉장히 잘 해야 돼요. 그리고 흙이 제법 좀 들어가야죠. 그래야 자기들끼리 붙잡는 힘이 생길 거고. 바꿔서 얘기하면 건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벽체 중간에 철근, 대나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쏟아지지 않게 그러죠. 이 안에 있는 볏짚이 거푸집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탁 떼내버리면 자기들끼리 거기서 찍어도 수축을 하면 완전히 따로 놓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철물들이든 각재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박혀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. 외벽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좌우로 걸어지는 거에 대한 위치로 이런 것들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방식은 이 방식도 쓰지만 오히려 현재 당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할 거고요. 어쨌든 아랫단을 쓰고 떼어내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죠.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거는 아랫단하고 윗단을 차례대로 좀 올리는 것 같은데 저런 방식도 나쁘진 않지만 현장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자재를 활용해서 거푸집을 짜는 게 좋으니까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. 여기서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집을 지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. 흔히 우리가 벤트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.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숨구녕. 지붕 쪽에 숨구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 집처럼 흙이라는 단열재가 아예 맨 위에 붙고 그 밑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에서도 까치구멍이라고 해서 동그란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, 사실은. 근데 요즘처럼 경량목구조 형태, 그러니까 가벼운 지붕 형태로 가게 될 때 그 위에 합판하고 방수포 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요. 그러면 이 천자가 이 방 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과 지붕 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들이 만나면서 가운데서 이슬 맺히는 현상이 생겨요. 그래서 그 녀석을 없애주려면 반드시 처마 쪽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저기 용머리 끝으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벤트, 이 숨구녕이든 아니면 이 구조가 아니라면 양쪽 박공 부분에서 바람이 계속 통해서 박공 천장과 지붕 사이에 이슬 맺히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고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치는 게 이런 자리들이 많이 고쳐요. 나머지는 여기 위에 또 자갈치용 구조라든지 강화호 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만 있고 천장이 없는 구조가 되게 예쁘죠. 천장이 드러나고 공간감이 볼륨감이 있고. 근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이중으로 덧석가리 형태를 가지던 아니면 그냥 천천장으로 가던 한번 이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단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지만 임실, 진안, 장수 쪽 고원지대 같은 경우는 그 집의 80% 이상이 옛날 집들을 보면 다 천장 위에 바로 나무가 올라가고 흙이 붙어있어요. 그리고 다시 지붕에 올라가도 그 흙이 다시 올라가요. 그러니까 천장 단열이 지붕 단열보다 열효율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. 하다못해 거기에 그냥 종이 천장 하나만 붙어있어도 이게 종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나는 거고 큰 차이가 나요. 가능하다면 디자인적으로 예를 들어 거실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그래서
좀 집의 어느 부분에도 좀 높은 부분이 필요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나 중생활 공간인 방이나 이런 공간에서는 반드시 천장을 해주기를 권해요. 자, 뭐 외국 사례고요. 다 지어놓고 보면 이게 어스펙인지 스트로베일인지 치포물인지 사실 구별 못합니다.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어스펙도 그렇고 어떤 기법도 그걸로 낼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, 높은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. 벽돌을 쌀 때 동네 할배들이 브로크 벽돌 담장 이렇게 쌓는 거하고 벽돌공들이 고딕 양식의 성당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것처럼 흑다짐도 누구나 합판 부정하고 막대기 8개만 있으면 그냥 볼트로 쪼놓고 다져서 벽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거를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흙이 입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계속 고민이 되고 예민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 손으로 집짓기를 할 때 흙다짐도 사실은 컴프레셔하고 다짐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한두 개만 있으면 굉장히 손쉬운 집짓기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미장하기도 베일이나 이런 것도 훨씬 편합니다. 바닥이 단단하니까. 미장을 왜 하죠? 다들 지금 미장. 여기서는 흙에 대해서 제대로 입도를 맞추고 함수율을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주변에 나온 흙 대충 퍼서 그냥 막 작업을 한다. 옛날식으로. 이렇게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금이 갑니다. 한 1.5m, 1m, 1.5m 사이 그만씩 가요. 옛날 집들도 보면 그렇게 금이 가 있어요. 그 금이 가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입도 그 모래와 점토의 비율을 맞추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. 근데 처음 시도할 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이거 머리 아파서 헐짓이 못 되는구만. 이제 시작을 안 하게 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 주변에서 나오는 흙을 퍼서 유로폼으로 겉부집 짜놓고 안에다 부어놓고 그냥 절구로 꽉꽉 다진다 생각하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된 공법입니다. 다시. 그러니까 그 개념의 차이. 예를 들어서 어스펙으로 누군가가 정말 근사한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스펙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. 레벨부터. 올라가는 레벨부터 어스펙에 들어가는 흙의 입도와 함수까지 신경 써가면서 작업을 하면 어스펙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형태로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집을 질 거냐에 따라서 이게 까다로운 기법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. 그 부분은 아마 그 차이일 거라고 보고요. 그거보다는 일단 구조적인 건 절대 어기면 안 돼요. 끝난 것 같아요.